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LCT 비리 사건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퇴진 압박과 촛불 민심의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로 국가 위상은 추락하고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아만 가는데요. 정치권은 갈팡질팡만 하고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3 수험생들 수능 시험 보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 관련 이야기 들으면 또 속상할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비선실제 최순실 씨가 이제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담고등학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학교 농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고3 딸이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인데 다녀오셨군요. 예. 뭐 우리도 다 그런 과정 거치긴 했지만 대학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네. 온 가족이 네. 노심초사하면서 진짜 뭐 비상시국처럼 그렇게 그 고3을 보내는데 그렇죠. 저 정유라 양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나 또 교육부 감사 결과 그동안에 또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보면은 고등학교 과정도 정상적으로 안 다녔는데 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고3 때 그 365일 가운데 17일만 학교 다녔는데도 그 졸업장 다 주고 네. 또 그리고 그 국내 대회에 출전한다고 그래놓고 해외에 뭐 나가버린다든지 네. 또 한 해에 출전할 수 있는 그 대회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더 많이 출전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도 졸업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최순실 씨가 교사를 찾아가가지고 돈 봉투도 주고 협박도 네. 하고 교사를 바꾸기도 하고 그냥 그 횡포를 저질른 것들 네. 그리고 대학 들어가는 과정도 그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전형을 신설한다든가 또 그리고 금메달 소급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입학시킨다든가 대학도 특혜로 이제 입학하고 그것도 그동안에 나온 걸 보면은 정유라 양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나는 갈 대학 정해져 있다. 네. 그때는 대충 보니까 최순실 씨하고 그 우병우 전 수석의 그 장모 되시는 분, 그 이대 이제 그 최고의 과정에 다녔고 그쪽에 이제 인맥이 있었던 분, 또 그걸 통해서 이대 관계 교수들 이렇게 그 만나고 있던 그 전후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학이 되고 입학하고 난 뒤에도 첫 해는 거의 뭐 학교를 안 다니고 그 다음에도 제대로 안 되는데도 학점 주고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그 정부의 특혜를 몽땅 그쪽에 몰아가지고 제2의 김연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 그 자녀를 키워보고 본인들도 그 입시를 과정을 거쳐보고 우리 김 의원님도 저하고 이제 동기신데 그 과정을 지켜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모든 학생들을 마음을 완전히 주저앉혀 내리게 하는 부분이라서 국정농단 못지않게 이게 대통령 지위를 흔들고 있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방금 우리 조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 질서, 어떤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배우는 곳인데 그것이 하나같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학교를 찾아가서 개인이 학부모가 뭐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뭐 교사를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 그런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아픈 것은 사실은 그 전에 그 조영 교육감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브리핑하기 전까지 어떤 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왔다는 것도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제 조 교육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 취소의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4회 이상 출전하는 부분 때문에 국가대표 된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졸업장이 그 취소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학 입학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제로 졸업했다는 전제하에서도 대학 입학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총체적인 어떤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이렇게 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농단이 된다면 우리 사회 전반이 다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이 100년치 대계인데 교육 현장에 이렇게 교권도 없고 원칙도 없고 허위 사실까지도 덮어주는 이런 상황은 어떤 정치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반성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태를 보면은 우리 지금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갑질 행태의 극한을 우리 최순실 씨 사태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대통령을 등에 업고 또는 대통령보다 더 위치가 있는 대통령한테 선생님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호칭을 들어가면. 받는 네. 그런 사람이 갑중갑으로서 행세하니까 대한민국에서 갑이 대기업들이고 재벌들이고 또 명문 대학들인데 다 그 갑 앞에 그냥 돈 갖다 달라고 하면 다 갖다 주고 뭐 입학시켜 달라고 하면 다 입학시켜 주고 이렇게 을질 노릇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 국민들이 그걸 보고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갑을 문화, 갑질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예. 최순실 씨와 국정농단의 이 중심이 갑질의 이 극한을 보여준 데 대해서 대한민국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밑에서 그 앞에 을질 갑인데 대기업 재벌들 같은 경우는 고개 숙이면서 네. 읊조리면서 이렇게 하는 돌아서서는 또 갑질 그 밑에 있는 그 을질하면서 상한 자존심과 이런 무너진 자존감을 그 다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또 갑질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을질만 당하면서 고통받는 그 무너져 내린 정의 때문에 국민들이 그리로 몰려 나오는 거죠. 예. 오죽하면 뭐 학교 농단, 교육 농단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대리 처방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기록을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영국 대변인은 오늘 오전에 이게 아니다라고 사실을 이제 보도를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진료 기록은, 그러니까 같다는 기록은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거든요. 어디서 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부인했던 것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뭐 청와대가 부인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잘 믿지도 않고 또 청와대도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실이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다 사실 확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답을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묵살해버리고 예. 또 방금 말씀하신 그 경우도 어제인가 그제인가 청와대 대변인이 그 당시에 그날 네. 그 외부에서 청와대에 출입한 사람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확인된 그 보도에 대해서 이제 통해서 확인된 거는 그 간호장교가 출장에서 끊어가지고 이제 출입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 청와대의 전반적인 이 해명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건강 또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정보라는 것은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이 아니고 헌법기관이고 헌법의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공적으로 관리하고 그걸 위해서 대통령 의무실이라는 제도도 두고 기관도 주고 그게 한 20여 명이 일하게 하고 주치의도 두고 예산도 두고 하는 건데 예. 그걸 다 무시하고 그 사람들 몰래 주치의도 모르게 네. 바깥에 개인 병원과 개인 의사하고 해가지고 주사받고 정보를 그쪽으로 혈액 정보라든가 이런 거 다 보내주고 건강정보 보내주고 그러면서 또 그 국민들이 궁금해할 때는 또 국회에서 물어보면 대통령 건강은 뭐 그 국가 기밀이다 그러면서 딱 입 닫고 저도 새누리당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지만은 그 보궐선거 앞두고 나서는 앞두고 청와대 대변인 나와가지고 물어보지도 않는 국가 기밀을 다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네. 이렇게 몸져 누우셨다 해가지고 선거용 발언해가지고 예. 그 표 결집하게 만들고 이런 행태가 이게 정말 국가냐 이게 청와대냐 이게 대통령 부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이거는 저 불신과 혐오를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그거 말고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뭐 제기가 되는 게 사실 최순실 씨가 애초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권에도 개입하려 했다 이런 의혹들도 계속 네.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그 마스코트 문제도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조직위원장이었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 마스코트 문제 바꾸는 것 때문에 개인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까지 이렇게 급한 시기에 다녀왔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때가 올해 한 4월 달 가장 네. 그 한진해운이 어려웠을 때 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산업은행에 말하자면 자율협약 신청서를 낼 시점 예. 자기 회사가 굉장히 힘들게 이것을 견뎌내냐 못 견뎌내냐는 위기 속에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돗개 좋아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스코트를 바꿀 수 있느냐, 뭐 바꾸겠다 이런 것으로 가지고 스위스를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네. 그런 일이 아닐 수 없고 네. 국가적 망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그런 사건의 측면을 뛰어넘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한진해운이 지난번에 미르재단이나 다른 재단에서도 물론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은 기부금 별로 안 냈단 말입니다. 예.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 비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위원장에서도 쫓겨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
그 문제 때문에 혹시 진짜로 경질이 됐을까요? 4월 달에 갔다 왔는데 5월 달에 사실은 물러났거든요, 자리를. 그리고 마스코트는 애초에 주장했던 진돗개가 아니라 이제 호랑이랑 이제 바뀌었잖아요.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제기되고 있는 게 그 미르하고 스포츠 재단 이쪽에서 이제 한진해운 측에다가 더 많은 이 기금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회사가 어렵다 해서 10억만 내고 안 낸 것에 대해서 발끈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예. 또 청와대와 최순실 씨가 미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그 건물 철거하고 건립 그 회사 이제 그 최순실 씨 회사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외국 회사가 그쪽에 그 저기 응찰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카트 시켰다라는 그것도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진해영 저기 저 조양호 회장 위원장이 그 전에도 김진선 위원장도 사실 위원장을 한번 하면은 얼마 남지도 않은 네,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중간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그대로 밀고 가도 지금 이게 예산 부분이나 뭐 시설 부분이나 여러 그 운영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문화체육부하고 이렇게 저기 조직위하고 서로 삐그덕거린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중간에 그걸 수장을 갈아버린다는 굉장히 그한 일인데 김진선 위원장 갈고 네. 그다음에 조양호 위원장 임명했는데 얼마 전에 또 갈고 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올림픽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분명히 이유도 설명을 안 해요. 네. 그래서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이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인수위 인사 때 인수위원이 중간에 최대석 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간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설명 없이 그냥 사퇴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잘려버렸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설명 없이 진행된 일들은 다 나중에 보면은 다 비선하고 관계되어 있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도 그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 나온 내용을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의 불참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외교부가 지금 말을 하기를 지난 9월에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박 대통령의 불참을 결정했다라고 이미 지금, 결정을 했다. 그렇죠. 이 얘기인 예, 거죠? 시점에 네. 대한 부분을 지금 지난 9월이라고 정확히 밝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외유를 통해서 자기 지지 기반을 좀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아프리카도 가시고 뭐 여러 가지 공식 행사들이 다 참석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 에이펙 행사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네. 문제는 그것을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이미 그런 것을 그 예상해서 결정 통보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대통령께서 안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지난 9월 달에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선 정부의 발표니까 한번 믿을 수 있겠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한번 저도 의심이 가네요. 네. 이제 사실 에이펙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외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감이 컸었는데 이제 현실로 이제 좀 드러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외교부의 설명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어떻게 예. 좀 보시는지 설명 좀. 청와대가 해주시죠. 예. 그동안에 설명해온 대로라면은 지금 또 실제 현실도 그렇기도 하고 안보 현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특히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힘으로 이걸 제재하기가 어렵고 미국의 도움, 중국의 도움, 러시아의 도움 이런 주변 국가들, 일본과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에이펙 때 만나면은 각 정상들 간에 그 양자 간, 다자 간 이런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그때 그 우리 필요한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서 서로 설득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네. 동의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이 직접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가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그 정상들을 만나가지고 네, 제대로 된 네. 협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모두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네. 이런 참 그 위태로운 안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일이고 국민들도 걱정스러운 일인데 그게 또 현실인 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 지금 안 나가는 거는 못 나가는 거는 국민들이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겠지만 9월달에 이미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 거는 그때는 북핵 위기가 그 북한이 뭐 핵을 이제 그 국지적으로 우리 어디에다 쏘니 많이 위협하고 거의 이제 뭐 그 실전 배치 단계에 가 있고 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땅에 떨어지면 피해가 어느 정도일 거니까 이 시뮬레이션까지 벌어져가지고 온 국민이 공포에 젖어 있을 텐데 그때 외국 정상들 만날 수 있는 한꺼번에 다 만날 수 있는 계기에 안 가고 총리를 보내기로 했다고 결정했다는 걸 누가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참 설명이 참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빨리 이것이 그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여야 간에 또 청와대하고 협의가 돼서 거국 내각을 출범을 시키고 네.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종결될 때까지 네. 이선 후퇴하시든지 해서 사태가 수습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도 빨리 이 시급한 일이라는 걸 더 느끼게 만드네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검찰 조사를 지연시키려는 이유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우선 이제 검찰이 우선 최순실 공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조사에 물론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최순실 사건의 거의 준공범 혹은 공범의 지위를 갖게 되면 굉장히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당장 지금 앞에 있는 최순실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이름을 좀 안 올리고 싶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새롭게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뭐 LCT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어떤 안보적인 문제까지를 문제 삼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길게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 이런 의지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검찰은 반대로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내일까지는 어쨌든 대면 조사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압박하는 모양새를 좀 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좀 보세요? 검찰이 그동안에는 그 우병우 검찰로 시작해가지고 이 사태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거의 그 우병우 그 전수석 같은 경우는 근 석 달 가까이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해가지고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 수사가 어렵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측면도 있는데 네. 이제 그 최순실 또 안종범 전 수석 또 문고리 3인방 비서관 네. 그 기소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 기소장이 내용이 구성이 되고 그 공소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검찰에서 형식상 피해자 참고인이라고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공범으로 보고 있는 대통령의 행위를 네. 확정하는 것이 기소장 구성하는 것도 재판 회부해서 네. 공소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청와대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잘못 때문에 그럼 코너로 몰려버렸어요.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 이틀만 더 미루면은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계속 핑계를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걸 강제할 방법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굳이 한다면은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강제 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뭐 앞서 청와대 뭐 집무실이라든가 뭐 관저나 이런 걸 이제 압수수색한다든지 대통령을 구인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이제 정치적 행위는 할 수 있겠지만은 예. 그것이 그 검찰이 그런 것까지 결심할 수 있을까? 또 법원이 그걸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제도적인 장치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결국 그 여론몰이에 호소해가지고 그제 일부 언론에도 나왔지만 안종범 수석의 그 상세한 메모 네. 대통령이 수첩이요. 지시했던 구체적인 그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의 역할, 지시,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거는 청와대에 대한 압박이죠. 우리가 이 정도 상세한 그 혐의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계속 버티면은 우리 네.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그거를 은근히 이제 압박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한다면은 이제 그 검찰에서는 그런 걸 이제 공개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원래는 청와대 방문해서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검찰청으로 이제 소환 결정해서 통보를 대통령 청와대에다 통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공소장에다가 대통령은 공범이다라고 이렇게 딱 확정을 해버려서 그렇게 그런 압박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그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네. 예. 일단은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바로 LCT 비리 사건인데요. 때문에 지금 물타기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LCT는 부산에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PK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이 많이 뇌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정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시점이 좀 애매해요. 이 회장이라는 분하고 또 최순실 씨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왜 이 시점에서 이 회장이 스스로 그동안에 숨어 지내다가 자진
경찰에 출두해서 수사에 협조하느냐 이것도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물타기용으로 기획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게 되고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그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안에 있는 어떤 비박계 의원들조차도 부산 경남 지역에 주로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또 공개적으로 보면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부산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약점들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네.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물타기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타협 지점을 찾으나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선거법에 걸린 의원들도 지금 아직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소 기간들은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그 아직 재판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예 정치 공세로 이렇게 카드를 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정치 공세라는 야당의 평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개선도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 예.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크게 만약에 터진다면은 아직은 이제 그 휴화산인데 네. 이제 진짜로 폭발을 한다면은 그 새로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집중돼 있는 그런 이제 초점을 이제 분산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예. 또 진짜로 그 정치권의 그 힘을 받고 있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여야의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치권을 이제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이제 그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일대에서는 이 이영복 회장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인가 그 다대 만득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큰 비자금을 조성해서 많은 이제 정관계 요로에 그 제공을 했는데 예, 예. 이분이 끝까지 이제 딱 입을 다물고 본인이 다 그냥 뒤집어 쓰고 가는 바람에 지역 정가에서는 딴 사람 돈은 못 받아도 이영복 돈은 받아도 탈이 없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이후에 그랬군요. 실제로 그런 경계심을 놓고 네. 저 사람 받아도 저 사람 무덤까지 갖고 갈 사람에 대해서 받았을 개연성이 지역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 저기 붙잡혀 왔을 때는 순순히 이번엔 이제 다 털어놓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또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또 뭐 죽을 때까지 그냥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처음 보도처럼 이번은 뭐 자기 인생, 자기 사업의 이제 그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뭔가 이렇게 폭발성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영복 회장이 진술을 안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소문만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그것을 포착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공수를 전환해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하는가에 대해서 검찰과 이 민정의 새로운 그런 이제 커넥션.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이제 그 검찰 정책, 법무 정책이 아니라 국체적인 수사에 관한 것까지 다시 옛날처럼 우병우 수석이 있을 때처럼 검찰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예. 청와대 컨트롤하는 게 다시 재현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데 이건 역시도 국민들로부터는 굉장히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어제 뭐 이제 법무부에는 뭐 이런 그 철저한 수사도 좀 지시하면서 외교 2차관도 이제 지명을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기 정상 업무를 보면서 뭐 재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있거든요. 야권에서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어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외교 차관 인사까지 했고 이제 그런 뜻은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14일 영수회담의 불발에 대한 또 터닝 포인트를 오히려 대통령이 인센티브를 좀 쥐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예. 앞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어떻게 대응하면 실제로 뭐 특검을 받고 또 탄핵까지 간다 하더라도 내년 8, 9월까지 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계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탄핵을 하고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또 김병준 총리에 대해서 어차피 야당이 안 받아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데 대한 공격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지난 주말에 뜨거웠던 그 촛불의 민심들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가면서 훨씬 더 이렇게 강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보수
단체들이든지 예. 이런 쪽에서도 직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잘못하면 이제 국가적인 좀 불행한 충돌 사태가 날 수 있을까? 난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고 좀 불안한 부분이죠. 예, 우려스러운 부분. 지금 네. 상황은 이런데요. 친박계의 움직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 좀 몸을 낮춰왔던 것 같았는데 최경환, 서청원 의원 어제 오랜만에 등장해서 비박계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정현 대표 역시 예. 기자 간담회에서 좀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거든요. 예. 이런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청와대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동안에도 그랬고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친박 지도부가 대통령이 잘못할 때 평소에 이제 직언을 해가지고 사전에 그걸 예방을 한다든가 바로 잡는다든가 또 이번처럼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고언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 어려운 시국에서 민심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이제 그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친박 지도부나 친박이라는 그 계파의 그 결정은 그냥 대통령과 같이 간다. 죽어도 죽고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런 식으로 결정해가지고 도무지 이게 틈이 없고 그냥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걸 그대로 보여주고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께서 이런 그 역공을 취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행동이 나오면서 당에서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네. 거의 뭐 그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게 청와대나 친박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된 데는 야권으로부터 약점을 봤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탄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는 탄핵을 두려워했을 텐데 이 강도가 칼을 가지고 이렇게 와도 가만 보니까 칼 못 쓸 것 같으면 네. 찔러봐 이렇게 말하듯이 예. 그렇게 그런 이제 탄핵을 못 한다는 것, 그 정치적 여러 가지 이제 그 함수와 계산 때문에 못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더 약점을 보인 거고 또 영수회담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들끼리 여야 합의를 못 하고 네. 네. 거기다 또 추미애 대표가 갑자기 또 제의했다가 청와대에서 받아줬는데 야당 내부의 자중 질환으로 그것도 취소하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야권 야3당의 공조가 균열되는 점이 보이고 그런 걸 통해서 또 그 대통령 가까운 주변의 이제 인사들은 그냥 버티면 된다. 시간을 더 벌면 이게 국민의 전환된다. 이렇게 정국이 바뀐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것이 이런 그 정무적 대응을 이런 방향으로 예. 바꾸도록 한 것 같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정치권 안의 논리로서는 있을 수 있지만 예. 민심은 그렇지 않아요. 민심은 그런 정치적 계산 가지고 뭐 누가 어느 쪽에 힘이 쏠리느냐, 예. 뭐 역전이 됐느냐, 뭐 누가 약점을 보였느냐, 누가 갈자를 지은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보거든요. 예. 상식으로 가르쳐 보는데 이런 전반적인 현상이 대통령이 검찰 수사 거부하고 오히려 이제 국정 재개하는 모습 보이고 또 야권의 정치권에 대해서 역공하는 모습 보이는 게 민심은 더 악화시켜 버려 가지고 네.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탄핵하거나 자진하야해야 된다는 것이 10%더 늘어버렸어요. 네. 네.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 이제 틈이 생겼다고 봤는데 촛불 여론은 더 나빠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치권 내부의 이런 정무적 논리만 가지고 가다 보면 민심으로부터 더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상황도 될 수 있어서 민심을 정확하게 보고 정무적 대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이런 허점들을 보인 민심과 다르게 좀 허점들을 보인 야당으로서도 좀 사실은 좀 실책을 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죠. 이 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번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선태진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며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모성이 있었고 또 덜컥 지난 14일 날 아침에 추미애 대표가 그런 어떤 제안을 하고 네. 야당들이 다른 정당들이 이렇게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공조가 균열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약점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야권의 어떤 뭐 법률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탄핵으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예. 역공이 있고 역풍이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갈 부분이냐 면밀하게 지금 이제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면 냉정하게 그 우리가 제도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헌법 질서 내에서의 탄핵이라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 탄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야 이렇게 견디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좀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그 국민들을 더 안심시킬 수 있는 좀 탄핵을 한다고 해서 덜 안심시키고 탄핵이 안 된다고 그런 차원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국민들의 수준은 굉장히 안정되게 보고 있는데 예. 정치권들이 자중질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 보기에도 이 중간지대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사실은 비박계 의원들을 찬동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같은 살림을 해왔던 의원들이 탄핵을 얘기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발언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예. 때문에 오히려 친박 쪽에서 자신감을 얻는 이제 그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뭐 그래도 김 의원님께 한번 뭐 야권의 이야기, 자중질환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네.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또 호남 관련 발언들도 네. 사실은 네. 또 다른 그 야권 내 공조를 좀 깨뜨리는 네. 이 빌미를 좀 제공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가 그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비선 라인 이야기도 또 네. 박지원 대표랑 또 이런 주고받는 네, 네. 문제들도 생겼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보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여전히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뭐 오해든 실제전 그런 어떤 과거에 있어서 호남 폄하의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화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사실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지금도 좀 더 겸허하게, 좀 더 진솔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인이 뭐 그거는 전략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 중간 과정에 무슨 뭐 최순실 게이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야권의 주요한 말하자면 대선 후보로서 적절한가 자기가 앞으로 닥칠 선거라는 과정에서 호남에 대해서 어떻게 끌어안고 갈 거냐 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지도자로서 과연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비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한편의 어떤 판사의 직업적 특성이 정치인에 불구하고 독단적인 게 있거든요. 뭐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 판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본인이 이게 옳은 길이다. 바로 전날 많은 원로들이 좀 더 부드럽게 좀 원만하게 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밤에 고민하시다가 덜컥 이렇게 질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과연 그게 민주적인 리더십의 표면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꼭 무슨 비선까지 갈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여당도 자중질환이고 헷갈리면 야당이라도 좀 바로잡고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민심과 좀 다른 예. 정치 논리로만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나라가 위기고 국민들이 그 정권에 대해서도 실망하지만은 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혹시라도 이 위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주저앉지 않을까, 특히 경제, 네. 안보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한 국정농단, 국기문란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으로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고 네. 사태를 이제 종결지어야 되지만은 그러면서도 국정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고 이런 초유의 촛불 사태 또 하야까지 요구하는 이런 이제 사실상 국민의 힘으로 초헌법적인 조치를 내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그냥 디테일한 부분까지 예. 이런 뭐 그럼 내각은 어떻게 하며 또 그다음 행정 공백은 어떻게 하며 이런 건 국민들이 토론해가지고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큰 방향에서 이제 국민들이 정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권 안에서 그걸 말 그대로 질서 있게 딱 정리해내서 대통령 부분대로 수사나 뭐 그 정치적 그 책임이나 이런 건 그대로 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기반인 이 국정이 그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하는 거는 이 정치 전문가인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이렇게 국민들도 위임받은 국회와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바로 대선이 다가오고 네. 또 어쩌면 대선을 빨리 할지도 모르겠고 또 앞서가 있는 분들은 금방 이제 내가 곧 그 청와대 저기 갈 것 같다. 저는 그런 환상 자체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국가의 네. 지도자로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망가지고 예. 나라가 국정이 이렇게 망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은데 그 자리에 또 가고 싶어가지고 그게 달콤하게 그에 대해서
저는 십자가다. 저거는 죽는 자리라고 느껴요. 정상적인 정치인이고 지도자인데 예. 거기서 달콤한 유혹을 느껴가지고 벌써 계산이 머리가 돌아가고 빨리 하면 어떻게 되고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탄핵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우리 선거에 불리한가 유리한가 이 계산에 돌아가는 거는 죽을 길을 찾아가는 불을 찾아서 예. 원래는 나방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정상적인 그 정치 지도자고 정치인이면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갑중갑이 제왕적 대통령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의 모든 갑 문화, 갑을 문화의 정점이 제왕적 대통령 거기서부터 다 비롯되는 거 우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부터 이번에 딱 정리하자. 권력을 분산하고 예. 국민들에게 권한을 넘기자라는 그런 개헌을 비롯한 이런 그 통치의 틀 자체를 바꾸는 일에 다 골몰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주저앉히되 저 자리에 내가 대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이 바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보고서 저 죽는 자리에 가려고 벌써부터 머리 굴려가지고 사태 수습도 안 되고 서로 합의도 안 되고 네. 이 국정이 계속 표류하고 이렇게 안 되도록 그런 일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하고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저는 신뢰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요, 이 최순실 특검법이 일단은 본회의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거든요. 네. 오늘 이제 다시 논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성동 그 법사위원장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헌법의 틀 속에서 야당만이 추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들 있고요. 또 네. 법안 안에도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 브리핑을 한다든지 또 다른 형편에서는 15년간 검사 판사만 하신 분들만 특검이 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여야가 대표들끼리 합의안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의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전제가 이제 여야 합의가 있다면 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법안은 이미 여야 합의하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빠르면 이제 직권상정을 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네. 보입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